어제 골드만삭스의 실적 쇼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불이 붙었던 M&A 시장, 최근 들어서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상황이 너무 악화된 나머지 인수할 기업을 토해내는 이 바이백까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월가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홍보 영상, 이 내부 조작에 휘말린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의 CEO가 트위터를 토해낼 것이라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12월 PPI를 주시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작년부터 예. 너무 증시를 비관하지 말고 또 낙관하지 말고 목표 수익률대로 목표 수익만 채우면 예. 사실 차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증시 붕괴를 주장했던 분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이 그러면 당신 얘기대로 주가가 1,8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예. 주식을 사라 그러면 지금 주식 산 부분이 다시 주가가 1,800 되면 이거 손실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이 나오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성향별로 지금은 사실 세계 경제가 위험 요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낙관론, 연체 불었던 낙관론 이런 것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채워가는 방식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오늘 경기와 관련되죠. 어제 홍행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좀 세계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에서 최악상을 지났다. 좀 예. 낙관론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다보스 포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는 거기도 IMF라든가 이런 사람들, 게오르가 청재 이런 사람들이 세계 경기가 좀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좀 괜찮을 예.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증시 모습에서 오늘 3대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일단 그 중심선에 있어서는 역시 그 관심이 됐던 12월 PPI 상승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전월비든 전년 동월비든 똑같이 CPI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전월비로 미국의 공식 통계가 전월비니까 0.5% 하락한 거로 나왔죠. 예. 소비자 물가가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감소세로 처음 나왔는데요. 2020년 4월 이후에 예. 감소폭으로 보면 최대 감소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비로 이렇게 보면 6.2% 나왔죠. 예. 그러면 전년 그 11월 달이 6.5%니까 여기에 비해서도 큰 폭 하락이 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PPI는 시차를 갖고 CPI가 반영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CPI가 물가의 안정세가 앞으로도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입니다. 예. 오늘 그 블러드 청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매파적 성향을 유지했습니다. 예. 근데 시장은 이게 어떻게 먹혔느냐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은 사실 그 블러드 청재가 1월 달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지만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그 점에 멈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목이 아마 국채금리 동향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블러드 청재의 매파 발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결국은 그 매파 발언이 얼마큼 먹혔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의지가 많이 반영하는 2년물 금리도 저렇게 비교적 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10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에서 보면 블러드 청재라든가 이런 사람이 매파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에 블러드 청재 매파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면 예. 저 금리 상태는 매파 발언이니까 시장 금리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유동성 경색 이런 거에서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결국 이게 왜 그러냐 하면 PPI가 하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더 커지다 보니까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국채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예. 국채 가격은 매입이 증대하니까 안전자산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3대 주가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 이런 것이 아주 증시 주변에 지금 아주 흐트러지는 상황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혼탁하죠. 예. 그 상황과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관심이 됐던 올해 그 첫 예.
그 일본은행 일본은행의 총재가 회의가 있었죠. 일본행 회의가 끝났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베노미스의 기본 골격, 그다음에 울트라 금융의 금융 완화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달러 환율이 한때는 127엔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아마 정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128원대로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 매입을 추천했던 은행 PB들이 그렇게 이번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은행주를 필두로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금융주들의 실적 확실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골드만삭스의 충격이 예.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이렇게 나오는 예.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향후의 경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업의 업무에서 한국의 증권사들이 마치 IB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 소매금융 빼고 이런 쪽으로 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략이 그렇게 맞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실적 시즌을 맞춰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3대 지수별로 혼조세, 예. 그다음에 같은 지수 내에 속해 있는 것도 종목별로 혼조세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건 좀 정도가 심하면 디커플링이라는 차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은 혼조 양상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대 혼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4분기 실적을 맞는 미국의 증시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은 미국에서는 은행원, 커머셜 뱅크라든가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게 나눠지지 않고 같이 금융위기 때 통합됐죠. 예. 그래서 이것을 투자금융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투자금융업에 지금 4분기 실적에 처음 이렇게 발표되는 선두격으로 금융사들의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투자금융업이지만 그 업의 주력 업무가 은행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에 해당되는 이런 쪽에 웰스 파거라든가 이런 쪽, 또 지방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전 시중은행들이 앉아서 돈 벌죠. 예. 마찬가지로 미국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 것처럼 증권업에 집중하는 것, 이 증권업은 IB라든가 IPO 기업 예, 공개 그렇죠. 그리고 M&A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쪽에 그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주가 하락과 자금 경색 때문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홍 앵커랑 이혜영 캐스터께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는 예. 골드만삭스가 11년 만에 가장 이렇게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주력 업무가 M&A 그리고 IPO에 집중이 되는 이런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으면서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직격탄을 맞으면서 예. 11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M&A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매일 주제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경기 침체 문제, 금리 인상 문제, 최고 금리 문제 하면 이게 누구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정 여부도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증시나 이렇게 금융사 입장 또 세계 경기라든가 이제 구조 변화가 이게 동토 속에 밑에는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지만 향후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M&A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작년 상반기까지 M&A가 그야말로 활성화됐죠. 예, 그렇죠. 그야말로 활성화됐죠. 왜냐하면 M&A가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활성화됐던 것은 M&A 거래를 위한 3박자 호조건이 다 갖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금리가 저금리 상태였죠.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유동성은 뭐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주가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저도 한국경제TV에 혁신성장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조그만 기업이라도 예. 뭐 IT 딱 꽂았고 바이오 꽂으면 무조건 그 기업 가치가 제품 자체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게 평가받았죠. 예, 그랬었죠. 그리고 그 기업에 있어서 IT라든가 바이오에 속하면
거기에 무슨 첨단 뭐가 일을 발생시킨 것처럼 CEO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Right of Good이라 해서 우리가 기업 가치, 무형의 가치가 아주 좋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들이붓죠. 돈을 들이붓고 그다음에 M&A 시장에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저 인수하면 돈 벌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M&A 거래가 많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서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약 9조 달러가 이렇게 9조 원이 아닙니다. 9조 달러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자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작년 상반기 하면 3분기를 나누면 반기 평균 3조 이상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상태에서 보면 예. 왜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되냐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M&A의 부메랑에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 작년 하반기에 아시겠습니다. M&A 여건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건을 비롯해서 갑자기 부동산 PF에서 확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똑같은 야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금 정책이 심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악조건이 되다 보니까 자 좋게 받았던 이런 부분이 write up이 아니라 write down 되면서 기업이라든가 무형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A 거래량이 아주 급격히 위축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PF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통계가 나온 게 올해는 이제 아직 안 나왔죠. 1월 달이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1조 4천이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전에 활성화될 때는 반기당 3조 이상 거래됐던 것이 예. 작년 하반기에는 1조 4천이죠. 절반 이하로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죠. 골드만삭스 직경탄 맞다. 그래서 M&A의 부메랑 내지는 M&A의 커스, 저주를 걸리고 있다. 부메랑 플러스 커스에 걸리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11년 만에 최악에 기록했다. 그리고 작년에 M&A IPO에 집중했던 한국의 대형 이렇게 증권사들이 사실상 이렇게 수익이 감소되는 제가 이제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수익이 감소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방금 전에 write up에서 write down으로 넘어갔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많이 표현되는 게 write down of good deal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여기 한국말이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 그 캐서분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했더니 예. 잘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권 상각, 영어권 상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권이란 뭐냐? 예. 기업의 내재 가치 플러스 무형자산입니다. 이 무형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너, 그다음에 금융사 CEO들의 여러 가지 자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련된 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잠시 좀 설명드리면 예.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기 사건인가 조작 사건에 터지면 무형자산이 갑자기 저평가받습니다.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이런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더들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요 무형자산의 규모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 굿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대칭성을 갖고 비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엄청 좋게 평가받습니다. 테슬라 그렇죠. 일론 머스크 그렇죠. 그렇죠. 나쁠 때는 아주 낮게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앵커랑 나랑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관계가 좋다면 예. 홍앵커가 자 홍앵커의 지금의 이렇게 모든 가치라든가 물장사는 한 100, 객관적으로 100인데 예. 자 내가 홍앵커한테 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홍앵커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100이 아니라 120, 130으로 고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M&A든가 이렇게 뭐가 이제 기업할 때 그걸 한번 보시면 과거 1990년대 벤처 투자할 때 그냥 실물이 없다 하더라도 벤처 걸리면 자금 쏴줬거든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자 홍앵커가 오늘 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잘 나를 따르다가 안 예. 좋다 하면 100이라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90, 80으로 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갖고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오너들이든가 그다음에 각 금융사들의 도덕성으로 철저해야 되고 성추행에 걸려야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분이 얼만큼 중요한 것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자, 지금 상태에서는 자, 작년 상반기까지 M&A에 아주 그냥 마치 모든 것이 M&A 하면 손정희 이런 사람 것처럼 마치 추앙을 받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아주 추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작년에 3월 달에 트위터를 인수했던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에 이렇게 돼서 사실 토해내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사실상 월간에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방금 M&A 얘기를 하시면서 이 write down of goodwill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CEO들의 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월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 CEO인데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네. 것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소문은 많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늘도 사실은 신문에는 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홍보 영상. 저도 이거 봤을 때 진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편향이 되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게 된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아직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쪽에 이제 희망을 갖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다 해가지고 크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법정을 통해서 확인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사실 시대의 사기 사건에 휘말린이 아니라 시말린 앞으로 확인될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정 PD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대의 사기 사건에 걸려지는 사람 일론 머스크를 걸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 정 PD께 사실 다른 우리나라의 국내 내부자 거래라든가 조작 사건에서 어제도 이제 이렇게 형이 나오긴 했습니다는 그런 사건을 쫙 했는데 우리 정 PD께서는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뺐습니다. 예. 사진을 뺐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이렇게 보면 많은 소문 속에 작년에 3월 달에 트위터를 인수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 트위터 인수와 가지고 왜 토해낼 것이냐 하는 측면의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다 안 한다 이게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다 그리고 왜 나중에 불려니까 토해내느냐? 본인 자신도 토해내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법원에서 인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 자신도 토해낸다. 바이백이라는 게 본인 자신도 토해낸다는 게 작년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월가에서 오면 상황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M&A를 크게 활성화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토해내는 바이백이 많이 타 보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시장에서 결국은 토해낸다 하는 쪽에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말이 많았을까 하는 측면은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위터 인수할 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트위터 인수 시기가 작년 3월입니다. 예. 작년 3월인데 자, 이 시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인수대금이라든가 한 거 이게 다음에서 차입을 실어놓으면 그만큼 뭐냐 고금리 이자 부담이 높다 하지 않습니까? 저건 이제 판단 실수다 예.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M&A를 하면 피인수 기업을 잘 인터내이션 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면대 가지고 떡 해서 봐라 내가 떡 하면 직원들 대량 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화에 실패했다는 측면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수대금 할 때는 테슬라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우리 서학개미 많은데 트위터 인수대금을 테슬라 주식 처분해서 팔아? 대금 마련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은 뭐냐 봉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수대금 조달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인수대금을 다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이 대출을 받아서 인수대금을 마련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더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은 것들은 0.2에서 지금 4.5%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출 자금의 이자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만에 지금 한 달에 이자 비용만 해도 1조 5천억 정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작년에 당신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토해내려고 했었고 이것이 뭐냐? 법원에 하는 상태에서 지금 M&A 관리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토해내려고 하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공식적으로 트위터를 토해냈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 CEO의 기행들, 사실 그동안 뭐 일탈 행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책 당국이죠. 예. 정책 당국과 바이든과 일론 머스크는 뭐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지금의 친중보 행보에 대해서 뭐 시비어 청가도 부르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의 진원지 위구르의 뭐 테슬라의 지점 팔리지도 않는 지점을 낸다든가 올해 3월에 네먼트의 그 미국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친미 대사를 부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탈 행위를 했고 지난 그 중간 선거 때에도 사실 바이든이 어려운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어려운 체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죠. 예. 그래서 지금 원수지간 아니죠.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럴 때 시장에서 받쳐줘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다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관련해서 테슬라를 팔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주로부터 집단 소송이 지금 걸려 있죠. 그것이 러스애리조나에서 할 것이냐, 텍사스로 할 것이냐 지금 몰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자, 느닷없이 폭탄 세일을 20% 하니까 우리 정 PD께서 테슬라를 샀는데 다음 날 뭐냐 20% 폭탄 세일에 나는 뭘까? 그렇죠. 나는 뭘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으로부터 지금 집단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자, 한 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테슬라, 그다음에 트위터, 스페이스X 전부 3사로부터 근로자로부터 집단해 보니까 집단 소송 그리고 대부분 3사로부터 강제 추행 문제, 성추행 문제니까 문제 걸려. 그러다 보니까 결과대로 시청자 여러분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로부터 소송당해. 그다음에 사실 소비자로부터 소송당해. 그리고 내부자 직원으로부터 소송당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자 최후의 타겟층으로 지금 이렇게 20% 폭탄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테슬라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타개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을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머스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이 폭탄 세일이 오히려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을 거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대목이 이제 사실 그 20% 폭탄 세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판매량이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치킨 게임에서는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 이렇게 되는데요. 20% 폭탄 세일했던 발표한 내용과 중국의 전기차의 판매하는 그 중국의 뭐 제강일본가 뭔가 하는 그 시점에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 폭탄 세일은 나중에 얘기했던 건데 중국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11월 이후에 위드 코로나 이후에 테슬라가 판매한 양을 걷다 인과관계를 붙여가지고 얘기하시는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폭탄 세일 문제가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 문제에 판명될 수 있는 소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중국에서 먼저 테슬라 판매창이 능가하다 보니까 글로벌 치킨 게임에서 자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다. 잘못된 인과관계입니다. 20% 폭탄 세일은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폭탄 세일을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 판매량이 떨어지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0% 폭탄 세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 폭탄 세일했을 때 쫓아갈 것이냐, 게임스에서 쫓아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후 승자가 테슬라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게임스라든가 미시경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건 나중에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전제 조건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질문 좀 8번 내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거죠.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가장 쉽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테슬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지금 20% 폭탄 세일했습니다. 판매를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하려면 자 그만큼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20% 이렇게 세일했지 않습니까? 20% 세면 가격은 수익은 증가하겠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판매량이 20%보다 더 늘어나면
P 곱하기 Q 판매가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 테슬라의 수익이 개선되겠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의 수요의 가격 따라서 비탄력적이라면 판매 가격은 20%에 일어났는데 비탄력적이니까 판매량은 20%보다 증가하지 못하면 자충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된다는 예. 아주 쉽게 되죠. 그러면 자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탄력적이냐 아니면 탄력적이냐 대중적이냐 대중적이지 아니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자동차 신차 판매 10대 중에 전기차가 한 대 판매했다. 그러면 자동차의 상장 곡석성 아직도 유아 곡선입니다. 예, 그렇죠. 전체 시장의 10%뿐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아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두 번째는 김희찬의 경쟁 이론. 이래서 예. 이 단계에서는 자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것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블루오션 시장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볼 때는 지금 20% 폭탄 세일이 지금 미국에서 보면 가장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면 펀드도 올해 결국 비탄력적에서 가격을 20% 떨어질 때 판매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서 판매량은 2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테슬라의 실적 목표가 전망에서 예. 아시겠지만 모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하락하고 있죠. 예. 근데 $100 밑으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아직 차이가 있지. 그러나 일부에서 보면 구겐하임이라든가 이럴 때는 $89, 웰스파고라든가 $100 밑으로 속속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폭탄 세일이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증가했다 해서 걷다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돼 있다. 인과관계가 위드 코로나 때문에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때 해서 테슬라 판매가 증가한 것이 폭탄 세일의 결과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런 관계에서 풀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실적을 통해 본 M&A 시장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